이제는 뉴스 정면 승부 첫 순서는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의미와 배경 짚어드립니다. 이승훈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살펴볼 뉴스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자, 우리가 터키로 알고 있는 튀르키예에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동남부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에 규모 7.8의 강진이 일어나는데 지금까지 최소 300명 넘는 사망자가 확인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현지 시간 2월 6일 오전 4시 17분쯤에 튀르키예 가지안테프에서 약 33km 떨어진 지역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고요. 튀르키예 당국은 이번 지진 규모를 7.4로 밝혔습니다. 여기가 튀르키예랑 시리아의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양국에서 모두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시리아 같은 경우는 튀르키예보다 인프라가 더 취약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앞으로 더 심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튀르키예 인근 시리아를 합쳐서 지금 사망자가 방금 업데이트되기로는 또 600명에 육박한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지금 사망자는 물론이고 부상자도 수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지진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리아에서 사망자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시리아의 피해가 좀 심각하고요. 네. 지질학자들이 전망하기로는 이번 튀르키예 지진이 튀르키예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지난 1939년 12월에 튀르키예 북동부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고 이때 약 3만 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이나 강력하다는 거고요. 또 오늘 우리 외교당국이 밝히기로는 이번 튀르키예 지진으로 파악된 우리 국민 사망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튀르키예가요. 그 북아나톨리아 단층대 그리고 그 동부 아나톨리아 단층대가 이렇게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리스와의 국경지대에서 또 지진이 크게 있었던 적도 있고 이번에 또 시리아 국경지대도 있었는데요. 지난 1999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북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그리스와 가까운 도시 디지제라는 데서 그때도 지금은 이제 7.4로 규모가 나오고 있으니까 전에는 7.8 정도였는데 99년에도 한 7.4 정도 지진이 났습니다. 네. 그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도 공식적으로 숨진 사람이 한 17,000명이라고 했어요. 하지만은 튀르키예가 어느 정도 통제를 해서 그 정도의 숫자가 나온 거지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이 나왔다 그런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많은 그 구호대 갔고요. 튀르키예랑 앙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에서조차도 그 구조대가 전 세계에서 구조대가 다 몰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그렇지만 그때도 진앙지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서 울리는 지역까지 그 거리가 상당히 얕았거든요. 그리고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내진 설계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병민 아나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사고가 난 곳이 시리아와의 국경입니다. 네. 시리아는 특히 긴 오랫동안 내전을 했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동안에 전쟁에 참화가 있는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진 설계를 요구한다 이런 건 참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겠죠. 그래서 아마 최악의 인명피해가 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지금 점점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건물 붕괴가 많아서 좀 피해가 좀 확산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상황 들어오는 대로 또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가보도록 하죠. 주말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 사이에 대립이 격화하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자, 주말 사이의 상황 먼저 정리해 볼까요? 네, 몇 가지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먼저 윤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체도 없는 윤핵관 표현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사람은 앞으로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어제 대통령실 정무수석 이진복 정무수석이 안 후보가 더 이상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고 대통령
대통령 얘기도 하지 말고 정책과 후보들 간의 논리로 말씀으로 선거에 임해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문제 삼은 표현이 안윤연대라는 표현이 굉장히 잘못됐다. 윤한연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느냐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난 3일에 올라왔던 글인데 김기현 의원의 후원회장 맡고 있는 신평 변호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경우에 따라 윤 대통령은 신당 창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또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보통은 당대표 경선대회라고 하면 후보들끼리 대립을 하는 건 상식적이지만 오히려 대통령과 후보가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뉴스인 해주세요. 여의도 정가에서는 뭐 이런 말 있죠. 전당대회 그들만의 의거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흥행은 필요하고요. 또 그 흥행을 하려면 후보끼리 날선 경쟁하는 건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어느 정도 치르고 가야 하는 걸로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뜨거워도 이거 너무 뜨겁다.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는 지금의 김기현, 안철수 양강 갈등에다 여기에 대통령실마저도 이 갈등의 한가운데에 뛰어들면서 지금의 대립이 너무나 격렬한 방식으로 표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 안팎에서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고요. 심지어 유흥수 그러니까 국민의힘 선관위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후보들 너무 과열시키는 일 삼가달라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말 나오는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준복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았는데 그 찾은 건 윤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게 오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우리 YTN 기자에게 한 말입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윤 대통령이 안 의원에 대해서 엄중 경고 지시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 수석이 국회를 찾았다는 겁니다. 네. 현장을 취재한 기자는 또 이 관계자한테 이런 말 들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안 의원과 오랫동안 여러 사례가 축적이 돼서 가까이 함께할 분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그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의 사람은요. YTN에 윤 대통령이 윤한연대, 윤핵관 등의 안 의원 발언에 화가 많이 났다. 또 안 의원의 그런 행동에 의문을 품고 있을 거다.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 너무 당무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지혜적에 대해서는요. 대통령실은 이거 당무 개입 아니다. 오히려 경선에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시도를 막기 위한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오늘 일정 취소 전 방송이라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외부 활동이 그 MC의 라디오에 출연을 한 건데요. 네. 거기에서 그런 말 했습니다. 나는 윤안연대라는 표현 쓴 적 없다.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쓴 적 있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근데 잘 아시는 안윤연대는 지난달 초부터 수도권 대표론으로 김장연대에 맞선 안철수, 윤상현 의원 그 연대 가리킨 표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네. 지난번 후보 등록할 때 윤한연대로 여기까지 왔다 그런 말 하셨는데요. 이런 질문을 했더니 그거는 대통령 후보 단일화 시절 때 대통령 그 후보 단일화 때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때 쓰던 이야기였다. 그래서 그걸 나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나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쓰지 않겠다. 그런 말 했던 겁니다. 네. 어쨌든 윤심은 안철수 의원이 아니다라는 게 분명해졌는데요. 안철수 의원 오늘 일정을 전면 중단했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영등포구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독거노인 무료 배식 봉사 그리고 KBS 1 방송 대담 일정 취소했는데요. 지금 안철수 후보의 캠프 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김영우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이번 일정 취소가 알려드린 대로 전국 구상을 위한 숨고르기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번 윤 대통령과의 대립이 일정 취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일정을 전면 중단하는 걸로 이제 대답을 대신한 것 같은데 어떤 의도에서였을까요? 잠시 휴지기를 갖자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안철수 의원도 이제 이미 정치인으로 산전수전 다 겪은 분 아닙니까? 그래서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논쟁을 벌이는 게 김기현 후보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일단 보고요. 네. 그렇다고 또 사사건건 맞서는 것도 안 의원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을 테니 조금 한 발 물러서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런 뜻으로 보는 분도 있고요. 또 갑자기 일정 중단하게 되면 뭐 전 국민 궁금해하게 될 겁니다. 그럼 궁금해하는 그 자체가 기사를 많이 또 양산을 할 겁니다. 결국은 그런 과정을 봤을 때 자신에게 손해가 별로 되지 않는다. 그런 판단을 했을 거라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뭐 여러 분석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요. 지금 당장 계속 불이 붙고 있으니까 약간 휴지기를 가져야지 김을 좀 뺄 수 있다. 그게 본인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분석도 있고요. 여기서 어떤 행동하거나 또 대꾸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언론에 의해서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또 그렇다고 하나하나 뭐 오보 대응하고 또 그러면은 그런 것도 별로 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논란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뭐 하루 정도 쉬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을 하면서 아마 다음 행보로는 무슨 정책적인 것들 제시하면서 분위기 좀 쇄신해보자, 바꿔보자. 다시 말해서 뭐 대통령실이 저렇게까지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이제는 좀 정책적인 것들 얘기하면서 선거의 판을 조금 바꾸겠다. 네.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하는 거가 아니냐. 뭐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안 의원 측이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은 이렇습니다. 차후 일정으로 수년됐다. 오늘 안철수 후보의 일부 일정 수년은 상황 점검 그리고 전국 구상을 위해서 조정되었음을 알린다. 이런 아주 짧은 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가 한 얘기였지만요. 김영우 국민의힘 전 의원 그러니까 선거대책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한 말은요. 일정 취소는 그대로 말 그대로 전국 구상을 위한 숨 고르기다. 경선이 너무 과열된 상황에서 정책 비전 대결을 위한 구상도 세부적으로 할 예정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하루 일정을 중단했는데 내일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친이준석계로 분류가 되죠. 당대표 후보 천하람 변호사.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왔네요. 깜짝 놀라셨나요? 네. 저는 4위로 바로 들어갔네요. 네, 저는 조금 이제 놀랐는데 뭐 워낙에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4위에 안착하지 않을까 예상도 해보기는 했었습니다. 일단 당대표 컷오프 기준이 4명인데 천하람 후보가 말씀하셨듯 4위를 기록하면서 현재까지는 본선행이 좀 희망적인 상황이고요. 여론조사는 CBS 노컷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지난 2월 3일부터 어제까지였던 5일까지 진행을 했던 여론조사고요. 안철수 후보 36.9%, 김기현 후보 32.1%, 황교안 후보 9.3%, 이어서 천하람 후보 8.6%를 기록하면서 각각 순위권에 올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천하람 후보는 지금 당에 대한 쓴소리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같은 후보인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비롯해서 대통령실에도 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고 오늘 당 지도부가 간신배, 윤핵관 이런 표현 자제하라고 하자 천하람 의원 후보가 간신배를 간신배라 부르지 그럼 대체 뭐라고 부르겠느냐 이렇게 좀 강경하게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다양한 쓴소리를 하고 있는 천하람 변호사의 발언들 좀 뉴스임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위기가 좀 힘이 되는 걸까요? 오늘 저는 정말 바쁘게 이 방송 저 신문 다니면서요. 안 후보, 김 후보 동시에 때리는 전략으로 존재감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전 후보는 친이준석계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오전에 CBS 라디오에서 출연해서 이런 말 했습니다. 국민의힘 주류를 가장 왜곡시키고 오염시키고 있는 윤핵관들로부터 윤핵관이 1차적으로 퇴진해야 한다. 그런 말 했습니다. 안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회주의적으로 간 보는 정치 해왔다면서 새 정치의 흔적만 남은 구태 정치인이 이미 돼버렸다고 하는 아쉬움이 든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전 후보는 또 안 후보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긴 차렸는데 너무 늦게 차렸다면서 처음에는 본인이 친윤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대통령실에서 배척하고 친윤 후보 타이틀 완전히 떨어질 게 분명해지니까 이제 와서 갑자기 윤핵관 장제원 의원을 공격한다는 그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 후보는 특히 윤핵관에 대해서 이런 말했어요. 처음에는 윤핵관이라는 처음에는 익명 인터뷰를 하면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인터뷰를 하면서 전국을 어지럽히고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간신배를 일컫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당내에서 줄 세우기 하는 사람, 권력의 앞잡이가 됐다 그렇게 평가하면서요. 이준석, 안철수, 나경원, 유승민 정도면 국민의힘 5손가락에 들어가는 스타 플레이어자 다음 대선 후보군인데 이런 사람들마저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권력, 숫자, 주류의 힘으로 밀어내겠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행태냐면서 대통령실에 대놓고 쓴소리했습니다. 네. 자, 새롭게 등장한 스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어쨌든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계속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계속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에 결정을 유보했었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당론으로 결정할 것인가. 결국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한 차례 결정을 유보했던 민주당이 지난 주말까지 여러 의견을 종합을 했고요.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당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동참한 가운데 야3당이 국회의원과의 탄핵소추안 제출했고요. 탄핵안이 오늘 오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게 돼 있어서 민주당은 8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할 방침입니다. 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 있게 사과하거나 물러나지 않았다라면서 탄핵소추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제 당론으로 채택이 됐지만 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많다고도 하더라고요. 어떤 목소리인가요? 이지원 행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앞서 지난 2일이었습니다. 의원총회 열어서 그때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 논의했죠. 그때 탄핵소추안 발의될 거다 이런 예상이 많았습니다마는 하질 못했습니다. 그때 했던 이유가 신중론이 적지 않아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주말에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런 말이었어요. 네. 그만큼 당내 목소리가 여럿이었다. 그런 반증이 아마 될 겁니다. 결국은 모바일을 통해서요. 의원들의 의견 물었고요. 그래서 80% 이상의 찬성 목소리가 나오자 이번에 발의를 결정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더 얘기를 해보면 박홍근 원내대표 이런 말했습니다. 그 헌법은 공직자의 법률 위반에 대해서 탄핵을 소추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네. 이건 국회에 요구한 책무인 만큼의 다수당이 앞으로의 결과를 예단하면서 좌고우면하는 것을 국민은 결코 바라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 발의의 정당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면 이제 장관의 직무가 이제 중지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야기될 거다 이런 걱정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선을 긋더라고요. 지난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런 말했다. 대통령과 달리 다른 공직자는 파면해도 그로 인한 영향은 적다. 이렇게 판시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될 거다 이런 주장을 또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해임 건의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적위원회 3분의 1 그러니까 100명 이상이 이번에 발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적위원회 과반수 그러니까 150명의 찬성이면 의결이 됩니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은 169석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발의 탄핵소추안 이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야 간 대치 더욱 가팔라질 거다 이런 예상할 수 있겠고요. 국민의힘 그동안 이런 말했죠.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요. 민주당이 검찰 수사에 압박을 받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다. 이런 비난해 왔습니다. 예. 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이게 법률 위반 사항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리는데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 일단 민주당에서는 충분히 인용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거겠죠.
자, 뭐 금방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어서 그렇죠. 좀 시간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이번에는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해상 사고입니다.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청보호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인명구조 상황 어떻게 되는지 전해 주시죠. 네, 지난 4일 오후 11시 19분쯤에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대비치도 서쪽 16.6km 지점에서 전복이 됐고요. 청보호에 총 12명의 승선원이 있었는데 이때 침몰될 당시에 3명이 인근을 지나던 화물선에 의해서 구조됐고 9명이 실종 상태였고요. 제가 직전까지도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까지 남은 실종자는 5명입니다. 4명이 네. 오늘 구조가 됐는데요. 오늘 새벽 3시 22분에 청보호 내부 선실 수중 수색 과정에서 기관장 먼저 수습이 됐고 오늘 오전 11시 54분 청보호 선리 침실에서 실종자 1명, 또 이후 약 9분 뒤인 12시 3분에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실종자 1명, 그리고 조금 전 오후 4시 17분경에 선체 내부에서 또 1명의 실종자가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인명구조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실종자 가족들은 선체 인양에 동의를 한 상황인데 이렇게 선체가 인양되면 실종자 수색에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갑자기 배가 가라앉았으니까요. 지금 실종 선원들은 지금 배 안에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용민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대로 오늘 또 선실 그러니까 배 안에서 4명의 실종자를 찾을 수 있었던 거고요. 또 그래야 배가 인양이 돼야 정확한 사고 원인도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네. 지금 당국의 모든 역량은요. 첫째는 실종자 찾기 그리고 두 번째는 원인 분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양 작업에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청보가 24톤급 어선이죠. 예. 그리고 거기다 정말 모르는 게 바다입니다. 바다이기 때문에 인양은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고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청보가 출항 전에 하부 도색하기는 했지만 파공 그러니까 구멍이 뚫렸다든가 파손 그러니까 어디가 부서졌다든가 뭐 그래서 수리를 받은 흔적은 없는 걸로 현재까지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또 지금은 대조기라고 해요. 대조기가 뭐냐면 조석간만의 차가 매우 큰 시기죠. 그런 이 시기는 바닷물의 흐름 조류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안업체 그러니까 그 실종자를 찾는 분들이 들어갔다가 또 위험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인양 작업, 인양을 하려면 사람이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현재 청보 배 상태를 제가 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요. 조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떨어질 때는 뭐 빠질 때는 물이 빠지면은 3해리 그러니까 남서쪽으로 3해리니까 한 5km 이상 갔다가 또 제자리에 또 돌아왔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하니 현장 상황이 굉장히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또 보통 2노트 그러니까 바다에서 2노트라는 속도를 쓰는데 이게 한 시속 3.7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잠수사들이 수중 작업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상황 보니까 3노트가 넘는 경우도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큰 변수가 되겠죠. 경찰도 이런 말 합니다. 이런 대조기임을 고려해서 현재의 위치에서 인양이 어려우면 조금 그 임자도 약간 남쪽의 안전지대로 이 배를 일단 좀 옮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인양해서 선체 수색을 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인양을 하면 인양 후에 그 뭐 해양교통안전공단이 있으니까 이런 전문가들과 같이 합동 조사를 해서 어디가 사고가 난지 사고 흔적도 찾고 어디가 뭐 구멍이 났던가 어디가 뭐 깨졌거나 이런 걸 아마 확인할 계획입니다. 예. 현재까지 민간 어선이 31척 그리고 해경배 25척 해군 5척 뭐 67척의 배 지금 현장 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비행기만 8대가 현장 수색에 참여하고 네. 있습니다. 자, 실종자 수색 작업 더 빨리 마무리되기를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미중 간의 정찰 풍선 문제로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데 이 문제 좀 살펴보도록 하죠. 미국이 자국 영토에 진입한 중국의 정찰 풍선을 전투기를 동원해서 격추를 했는데요. 미중 관계가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 북부 사령부 소속 전투기가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 영공에서 중국이 보내고 소유한 고고도 정찰 풍선을 성공적으로 격추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미국이 무력을 사용해 민간 무인 비행선을 공격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과 항의를 표시한다는 성명을 냈는데 중국은 지금 이 풍선이 미 영공에 침입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표류한 거고 네. 정찰용이 아니라 기상 관측용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런 풍선에 대해서 미국이 과잉 대응을 했다라고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이 풍선을 첨단 스텔스기를 동원해서 요격한 배경이 뭘까요? 미국이 뭐 공식으로 밝힌 격추 이유가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에 따라서 미국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 그래서 정찰 풍선을 격추시켰다는 겁니다. 네. 또 미국 이런 말 했습니다. 자국에 대한 다른 나라의 영토 주권 침해는 국제법상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이건 뭐 우리나라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면요.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 오후 2시 한 40분쯤에 격추를 시켰습니다. 하늘 18km에서 20km 정도는 되는 하늘에서 격추를 시켰죠. 네. 그러니까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국의 항공 식별 구역에 들어온 지 8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네. 미사일은 명중했고 풍선 터졌습니다. 잔해 일부가 뭐 이미 수거됐다는 소식도 지금 외신을 통해서 조금 네. 전에 좀 확인해 보니까 들어오고 있어요. 네. 정찰 풍선은 한 수심은 깊이는 한 14m 정도 그리고 범위는 한 10km 되는 반경 안에 이렇게 추락이 된 거로 보입니다. 뭐 근처 지나가는 낚시객들이 뭐 이렇게 이렇게 본 그 화면들 막 이렇게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그런 화면들도 자주 보실 수 있겠는데요. 네. 하지만 뭐 바람 빠진 풍선, 크레인 뭐 이렇게 상자 옮기는 모습도 저는 봤는데 하지만 이에 대해서 미국 국방부 사실 여부 아직까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다 그래요? 틀리다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변에는 구축함, 순양함 그리고 상륙함 등이 지금 잔해 수거 도와주고 있고 지원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찰 이런 말 합니다. 잔해 발견하면 제발 만지지 말아달라. 신고해달라.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뭐 몇 주는 걸리지 않을 거고 며칠이면은 잔해 다 수거할 거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중국의 정찰 풍선 격추하면서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무기한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갈등이 고조될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외교적 해법을 찾을 것인가 좀 시간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죠. 자, 뉴스 인앤아웃 주요 뉴스 정리했습니다. 이승훈 해설위원 또 그리고 김용민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